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IT 채널 용도TV의 용입니다. 네, 요즘 이례적으로 올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서울에 폭염경보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특히 이동식 에어컨이나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검색들을 하시고 또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창문형 에어컨 2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한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중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한 대는 제 뒤쪽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연남동 어머님 댁에 안방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창문형 에어컨 리뷰를 하면서 많은 좋은 응원의 댓글과 그리고 궁금한 점들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금한 점 10가지를 간단히 추려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지난번에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1단계나 2단계로 이렇게 더 풍량을 줄이면 소음이 더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음 문제를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용 중에 풍량을 줄였을 때의 소음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2대의 에어컨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풍량에 따른 컴프레셔 돌아갈 때의 소음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듯이 결론은 1단이든 3단이든 컴프레셔 돌아갈 때의 소음은 똑같고요. 1단이면 컴프레셔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의 소음이 미세하게 줄어들 뿐 데시벨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실험은 냉풍 기준으로 하였고요. 결론은 컴프레셔 도는 소음은 1단이든 3단이든 똑같다입니다. 네,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 에어컨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시공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설치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에 보관 또한 용이한데요. 여름이 다 끝나면 창문 틀에서 떼내어 잘 포장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필터나 여러 부위에 먼지가 쌓였을 때 잘 청소를 한 후에 포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창문형 에어컨은 뒤쪽 방열판으로 생성된 물의 대부분이 증발해서 사라지는데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뒤쪽 하부에 보면 고무마개가 있는데요. 그 고무마개를 빼내요. 반나절 동안 세워서 안에 남아있는 응축수가 배출되도록 한 뒤 꼭 다시 고무마개를 막고 잘 포장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냉방과 강냉방 시에 전기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수동 모드로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측정을 해보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세기를 바꾸어도 전력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틀든 약하게 틀든 전력의 소비량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약하게 틀면 전력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람 즉 풍량만이 줄어들 뿐 전력 소비는 미묘한 차이만이 날 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그냥 강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창 높이가 모자라는데요. 그냥 구입을 해도 될는지 궁금하고요. 또 나무 틀일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정 치수 이하의 창문틀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1, 2cm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구입을 하셨다가 설치가 안 되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손재주도 많으시고 공구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치대를 잘라내어 개조를 하거나 창문 샤시를 부분적으로 잘라내어 설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규정 치수보다 작은 창문틀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 창틀의 경우 나무 틀용 고정 브래켓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로 돌려봤기 때문에 규정 치수보다는 창문틀 높이가 2에서 3cm 정도는 높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저층이라서 조금 불안한데 외출 시 창문은 어떻게 잠가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충망도 꼭 닫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 시 뒤쪽 방충망은 꼭 닫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곤충과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잘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고층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층일 때 방범 문제가 있는데요. 뒤쪽에 방범창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없을 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과 같이 창문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은 시기가 지나면 냉매를 채워줘야 되는데 창문형 에어컨도 냉매를 채워줘야 하나요? 일반 에어컨의 경우 이사할 때 가끔 냉매가 빠져서 돈을 주고 다시 충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창문형 에어컨 냉매 충전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품의 결함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냉매가스가 새는 일을 제외하고는
냉매를 충전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외출을 해야 하나요? 창문형 에어컨의 뒷면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비가 올 때는 창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데요.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에는 닫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샤시 아래로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뒤쪽의 창문을 닫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선풍기는 뒤쪽에서 공기를 유입해서 앞으로 뿜어주는데 만약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 문제는 없나요? 창문형 에어컨은 본체 집안 내부 쪽에 필터로 공기가 들어가서 바로 옆에 송풍구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미세먼지와는 상관이 없고요. 작동 시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지도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즉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부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성이라서 무거운 에어컨을 혼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탁 설치도 가능한가요?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설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은 대부분 위탁 설치를 해주는데요. 3만원에서 4만원의 출장 설치비가 발생이 됩니다. 구입 시에 제품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남자 사람 친구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될 겁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제품이어서 혹시 창문에 구멍을 뚫거나 해서 집이 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나무 창문 틀을 제외하고는 샤시에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 샤시는 나사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 틀용 고정 브라켓으로 보호대를 하면 말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문형 에어컨의 궁금한 점 10가지를 간단히 추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올여름 모두 시원하게 무더위를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